여름철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모기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역단을 꾸리고 해충 민원 전용 전화를 만드는 등 모기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주택가. 하수구 방역 소독이 한창입니다. 유충제가 섞인 소독약을 뿌려 모기를 퇴치하는 겁니다. 여름철 모기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방역단의 작업도 바빠졌습니다. 기동 방역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방역 취약지, 하수구나 쓰레기 투기 지역 등에 대해서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청도 매일 새벽을 거리 소독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자갈치 시장 등 주요 관광지가 몰려있는 만큼 주택가뿐만 아니라 공원과 도심까지 방역 기동반 3개 반이 투입됩니다. 최근 모기 민원이 잇따르자 아예 해충 신고 전용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콜 전화가 접수되면은 즉시 바로 나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콜이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채집된 모기 개체 수는 매년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 절정에 달하는 등 여름철 석 달 동안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시기도 모두 7, 8월로 여름입니다. 더위와 함께 찾아온 모기 걱정에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올여름 모기와의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87년) 부산의 카톨릭 센터 점거 농성은 6월 항쟁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산시위가 한 달 내내 지속될 수 있었던 동력이 됐는데요. 6월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부산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32년 전 카톨릭 센터 점거 농성이 시작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카톨릭 센터. 6월 항쟁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카톨릭 센터는 6월 항쟁 초반부터 시민들의 집결지였습니다. 광주 5.18 사진전이 열렸는데 대다수 부산 시민들은 이때 처음 5.18을 알게 됐습니다. 항쟁 기간에 열린 이 사진전은 부산의 6월 항쟁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87년 6월 16일 경찰의 최루탄 난사를 피해 900여 명의 학생 시위대가 카톨릭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7일간의 점거 농성이 꺼져가던 항쟁의 불씨를 되살려놨습니다. 사진전이 끝이 나고 16일 날 이제 다시 서울에서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시위가 부산에서 더 격렬하게 일어났던 거죠. 학보사 기자의 취재 일지에 그날의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은 카톨릭 센터 안으로 구호품을 날랐습니다. 이 카톨릭 센터에서 위에서 딱 쳐다보면 너무나 많은 흔히 말하는 개미대간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센터를 쪽을 쭉 메우고 저 밑으로 쭉 이어서 섬을까지 이제 그 도로를 꽉 메웁니다. 하지만 군대 투입설이 돌면서 건물 안은 긴장에 휩싸였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6월 항쟁 기간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을 전제로 한 작전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부산에는 지역사단 외에 공수특전 여단이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87월 다시 4월을 딱 받아보니까 그건 계엄령으로 나와 있어요. 시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명령서예요. 하지만 승기는 이미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항쟁 막바지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외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2년 전 MBC 카메라에 잡혔던 시위대 속 젊은 부부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예. 시민들이 이게 이겼다 졌다는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생각했죠. 원하는 대로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고. 87년 부산 시민들은 분노와 저항,
승리의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그 장소를 보며 다시금 기억해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 물차별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낙동강물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6.8 마이크로그램으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수준의 수질 정도라고 전했는데요. 수도권 팔당호나 충청권 대청호가 각각 3.8 마이크로그램, 4.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서 부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원수의 수질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부산과 수도권에 마시는 수돗물도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노포동 고분군 인근에서 청동기부터 삼한, 삼국시대 조성된 유구가 대량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금정구청이 실시한 유적 정비사업 시굴 조사 결과 방형계 수혈 유구 22기, 원형계 수혈 유구 16기 등 총 58개의 유구가 확인됐는데요. 동네 폐충 등과 함께 가야사 복원 연구 사업과 직접 연계돼서 부산의 초기 가야사 복원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원전 40년, 탈원전 2년, 이제는 해체 산업이라는 제목이 일면 머릿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40년 전 원전 시대를 연 고리 1호기가 2년 전 영구 정지한 사례를 앞세워서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 전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총 11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해체 기술과 전문 인력 같은 과제가 많아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문턱이 높지만 고리 1호기의 운영 노하우 등을 토대로 해체 인프라를 구축하면 시장 선도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의 동단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내년 정부 공모사업 모델로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동단위형 건강센터는 간호사로 구성된 작은 보건소와 자살 예방 지킴이 활동 등을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기초 건강 공동체인데요. 현재 58개 동에서 2022년까지 부산시 206개 읍면동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차츰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 들어서는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노약자들은 볕이 강할 때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부터 차츰 걷히겠고요. 오후부터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7도, 울산 26도, 창원과 거제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천문저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지난주는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함을 넘어 서늘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낮 동안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한 조선업체가 세계 최초로 3차원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선원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고품질 선박을 제조해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원 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그리스 선사로 인도될 17만 3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최신 LNG 운반선입니다. 운항 도중 갑자기 연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선원 한 명이 가상 공간에서 연료관을 확인해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 VR 선원 교육 시스템입니다. 선박 도면과 사용 설명서를 3차원 가상현실로 옮겨와 체험용 고글을 쓰면 LNG 운반선 장비의 운전 방법과 고장 수리 방법 등을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화물창 제어나 LNG 하역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en I first came in Korea for this vessel, I spent 3 days inside compressor room to get to understand what happens there. And suddenly I saw all this in one software. 대형 LNG 운반선인데도 선원은 20-30명에 불과해
정밀한 선언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교육은 시운전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첨단 장비를 다루는 숙련된 선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The education of the officers many times does not follow the demand of the new technology. And this is why having a system like this will help us. 조선사 측도 선박 정비의 파손과 사후 수리 등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의 AS 발생 및 운전 자문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단순한 고품질 선박 제조를 넘어 새로운 선원 교육 시스템으로 선박 사후 관리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오른쪽 수비를 든든하게 맡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아이파크 에이스 김문환 선수인데요. 왜소한 체격에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 류재민 기자가 김문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는 김문환 선수입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64kg. 왜소한 체구지만 김문환 선수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활동량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버래핑이나 공수 전환, 빠르게 공수 전환 이런 것들이 강점이지 않나. 좀 더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금메달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때 A매치 뽑혔다고 모든 분들이 저를 축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고 일단 믿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대표팀에 올라간다는 게. 1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A매치. 부산 아이파크 소속 선수로서 부산에서 열린 A매치에 선발 출전한 만큼 감회도 남다릅니다. 지금은 소속팀의 에이스로 K리그 승격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골도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저희 선수들끼리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고 감독님, 코치님들께서도 정말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동기부여도 크고. 오는 9월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12월 동아시안컵 대표팀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는 김문환 선수. 이젠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부산 축구에 대한 열기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K리그 1 승격을 하기 위해 정말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선수도 많이 힘낼 수 있게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규슈 아사히 방송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곽현경 아나운서입니다. 후쿠오카현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 이벤트에선 솜오형을 이용한 젖짜기 체험과 우유 관련 퀴즈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낙농가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생활 습관 변화로 우유 소비량은 감소하고 소 사료는 오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을 위해 우유의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G20을 앞두고 있는 후쿠오카시에선 경제를 배울 수 있는 특별 수업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어린이 중 어느 나라 어린이들의 용돈이 높은지에 대한 퀴즈를 통해 환율에 대한 공부도 하고 벼락권이란 화폐를 가지고 통화 체험을 하는 등 독특한 경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5개 동의 1000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석 대가 멈추면서 입주민 5명이 안에 갇혀 출동한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인근 신도시 시장 전기시설 노후 공사 중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여 2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식당과 주점에서 종업원을 밖으로 내보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 반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하며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종업원을 밖으로 내보낸 뒤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생활고로 힘들어하다 여자친구의 체크카드에서 수차례 월급을 훔친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40분쯤 여자친구 37살 B씨의 가방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친 뒤 그 전에 알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월급 166만 원을 인출하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420만 원을 훔쳐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공무원에게 서류를 던지는 등 일주일 동안 8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달 23일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출소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홈경기에서 10대 5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1회에 선취점을 뽑고 공세를 이어가며 6회 말까지 민병헌의 솔로포 등으로 6대 0까지 기아와 차이를 벌렸고 7회부터 기아의 추격을 받는 듯 했지만 8회 말 정훈의 적시타 등으로 대거 4득점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연승을 달린 롯데는 25승 1무 44패를 기록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스웨덴 현지 소셜벤처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보는 스웨덴의 소셜벤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이 벤처 육성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사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국왕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차츰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 들어서는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노약자들은 볕이 강할 때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부터 차츰 걷히겠고요. 오후부터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함을 넘어 서늘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낮 동안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